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걸을 타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상장 기업 하나의 가치가 무려 1140조 원을 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규제의 끝판왕, 독일에서 인간을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엔비디아와 리비안의 최신 근황까지 싹 정리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2026년에 기술의 판이 어떻게 뒤집힐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할지 확실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요. 최근 스페이스X 상장으로 많이 시끄럽죠. 상장 소식으로.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확인한 사내 메시지에 따르면요. 스페이스X가 내부자 주식 매각을 승인했는데요. 이때 책정된 기업 가치가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현재 테슬라나 메타 같은 전 세계 톱 클래스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상장도 안 한 회사가 1000조 원이 넘는다니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이번 매각은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파는 IPO, 즉 기업 공개는 아니고요. 기존 직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회사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일종의 보너스 잔치이자 시장에서 우리 가치가 이 정도다 하고 확인 도장을 찍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 가격은 400달러에서 421달러, 하나로 약 6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 기반의 거대 인프라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남아공에서 날아온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고향인 남아공은 그동안 스타링크 진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남아공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면 지분의 30%를 현지 혹은 기업 등에 넘겨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영권 간섭을 싫어하는 일론 머스크는 지분을 뺏기느니 차라리 안 들어간다며 단칼에 거절하고 버텨왔었죠. 그런데 결국 남아공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시골 지역은 1.7%밖에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보니 스타링크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지분을 내놓으라는 조건을 철회하고 대신 지분 동등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분율 넘기는 대신 그만큼 사회에 돈을 쓰면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현지 학교 5천 곳에 무료로 인터넷을 깔아주고요. 인프라 투자에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1,900원 정도인데요. 1,140조 원짜리 회사 입장에서 1,900억 원은 정말 적은 돈이겠죠. 이 돈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5,000개 학교에 설치된 스타링크는 그 자체로 미래 고객들을 위한 최고의 광고판이 되겠죠. 정말 천재적인 협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술적 진보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6년 2월이면요.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 숫자가 1만 개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위성 한두 개 쏘아 올릴 때 스페이스X는 10,000개를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장벽이겠죠. 게다가 내년 4분기부터는 V3라는 신형 위성이 대규모로 발사되는데요. 이 위성은 기존보다 성능이 20배나 좋아서 산골 오지나 비행기 안에서도 유선 광랜 수준의 기가비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성능 좋은 위성을 대량으로 쏘아 올리려면 지금의 로켓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톤씩 실어 나르는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 필요한 거고, 이 스타쉽을 비행기처럼 매일 띄우기 위해 이번에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기를 쓰고 우주로 나가는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AI 기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또 열을 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로 나가면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무제한 공짜로 쓸 수 있고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 걱정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데이터를 쏘면 우주에 있는 서버가 처리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이른바 오비탈 컴퓨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스타링크 용량을 60테라비트나 늘리는 것도 바로 이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IPO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그때가 되면 통신, 운송, AI까지 다 갖춘 괴물 기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테슬라 역시 효율성과 기술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차를 만들다 보면 금속 부스러기 같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돈 주고 버려야 하거든요. 테슬라는 이걸 공장 안에서 바로 녹여서 다시 차체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새 알루미늄을 만들 때보다 에너지를 95%나 아낄 수 있다고 해요. 테슬라가 차값을 내려도 이익이 남는 비결이 바로 이런 미친 효율성 덕분입니다. 그리고 공장 상공에서 드론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리는 조태그 마이어씨 말을 따르면요. 최근 공장 야적장에서 뭔가 특이한 물체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위장막을 쓴 차량이나 새로운 형태의 부품들인데요. 이걸 두고 내년에 나올 2,500만 원대의 저가형 전기차나 무인 로보택시 생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가 유럽의 심장, 독일에서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일은 아우토반의 나라이자 자동차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FSD 버전 14 테스트 주행에서 완벽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은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FSD가 더 운전을 잘했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제대로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올해나 내년에는 유럽에서도 FSD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로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는 고성능 칩 수출을 아예 막았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분위기가 팔긴 팔되 관세를 왕창 물리자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200을 중국에 파는 대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죠. 재밌는 건 가격이 비싸지는데도 알리바바나 틱톡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무조건 사겠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미 주문량이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매출처가 다시 뚫리는 거니까 엄청난 호재예요. 물론 중국 정부는 자존심 때문에 엔비디아 칩 사려면 중국산 칩도 같이 사라는 식으로 끼워 팔기 조건을 걸고 있긴 한데요. 엔비디아 칩 성능이 중국산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나 좋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생산량을 늘려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뒤를 쫓고 있는 리비안 소식도 짧게 전해드릴 건데요. 어제도 리비안 소식을 짧게 좀 전해드렸는데 어제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리비안이 최근 AI 데이를 열고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죠. 테슬라처럼 남의 기술 안 빌리고 직접 다 하겠다는 그런 건데 기술적인 방향성은 아주 좋아요. 월가에서도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진화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당장 적자가 심하고 전기차 수요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술 자랑은 잘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돈 버는 걸 보여달라. 그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보급형 모델 R2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 리비안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폭스바겐이랑 손잡고 투자를 받은 덕분에 당분간 버틸 체력은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에서 리비안 스포트웨어를 쓰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스페이스X는 1000조 원의 가치를 넘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꿈을 꾸고 있고, 테슬라는 땅 위에서 극강의 효율과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리비안 같은 후발주자들도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 2026년에는 기술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1등 기업들이 시장을 어떻게 독식해 나가는지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초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